여전히 그 반신욕 토크.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반신욕 문화가 없지만 미국의 가정집에는 항상 이런 조만한 어떤 그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이제 뭐 문화라고 보기보다는 그 아주 현실적으로 반신욕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 건강 차원의 반신욕을 하는 거지. 꼭 뭐 일본인인 것처럼 뭐 뒤집어 씌울 필요도 없고요. 프리토킹은 플러틀리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늘 그 한결같은 20년의 삶을 살면서 사람의 몸이 릴렉스해지면 두뇌도 근육도 릴렉스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몸에 힘을 뺀 그런 소리를 하기 위해서 반신욕을 하면서 지금 프리토킹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여러분 로마 제국 세망사를 읽어보셨겠죠? 안 읽어보셔도 뭐 요약판 조그만한 거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저는 이제 독파하는 스타일이어서 읽어보다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연구한 그 아주 권위 있는 분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다른 인격체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연소자이거나 그런 분들은 그 책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고 잠이 오겠죠. 로마 제국에서 아주 세망사에서 읽은 부분 중에 제일 감명 깊은 것이 문과 무의 병행, 그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요. 문과 무의 병행이라는 것은 나라 차원에서는 군사적 우수성, 힘, 그러면서 이제 나라 차원에서는 문은 이제 문화예술이나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 무는 체력 단련, 뭐 격투수를 배운다든가 혹은 조직단체에서 싸우는 법을 익히는 그런 어떤 전쟁 리더십, 그런 것을 익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는 이제 학문이나 문화, 예술, 철학, 그런 어떤 소프트를 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문과 무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제가 심플한 명확한 설명을 드리면, 무는 곡선, 완곡어법이 되고요. 무는 직선적인 언어, 아주 심플한 언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사람은 누가 될까요? 남자가 직선적이죠. 남자들 왜 말하는 것들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직선적이잖아요. 빠르잖아요, 말이. 근데 여성은 좀 완곡어법으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고, 여성의 appearance, 생김새가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곡어법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여성분들이다.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직선과 곡선에 대한 어떤 산문과 시, 그 사이에 어떤 통찰력 있는 것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저술을 하였는데요.
동양 사회가 좀 직선적이죠. 왜 그런가 하면 상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국자 모양이 박스잖아요. 박스. 네모잖아요. 네모. 그 안에 나라가 있는 형태, 관직도 그런 거잖아요. 관모가 이렇잖아요. 가두어 놓고 어떤 다스리는 통치 형태에서는 상하 관계 문화를 강조하고요. 그래야만 어떤 조직 사회가 유지가 되고, 서양과 같은 나라는 그리스에서 문화가 로마에서 뭐 어떤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영국이 또 핑크 제국을 건설했죠. 스페인과의 어떤 해전에서 우세를 점하면서 바다를 점하는 나라가 곧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영국인들이 대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United States of America를 건국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양 패권국이죠. 해양 패권국은 곧 전 세계의 패권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만 중요시하는 것보다 문과 무를 항상 수성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대한민국도 국가를 왕조를 바꾸거나 새로 창건했을 때는 항상 문과 무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국강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 축구 선수분들이 유럽 프리미어리그나 그런 곳에서 뛸 때 아주 직선적인 움직임은 탁월하죠. 그런데 이제 곡선에 아름답고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움직임은 좀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동양인의 생김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혹은 동양 사회 자체가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 직선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서양인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차이가 언어에 또 나타납니다. 언어학적으로도 동양인은 박스 안에 갇혀진 글자를 쓰게 되고, 자모를, 그리고 어원 결합이 상하, 한자 같은 경우도 상하로 결합하고요. 한국어도 뭐 상하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박스 안에 갇혀진 글자 형태지만 서양의 영어는 어떻습니까? 라틴어는 어떻습니까? 구불구불하게 이제 물 흐르듯이 플루하게 부드럽게 흘러가듯 글을 쓰잖아요. 그런 동서양의 차이가 언어에도 묻어나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오래전에 문과 무라는 어떤 시이면서 어떤 통찰력적인 어떤 산문적인 어떤 짧은 글에 통찰력 있게 어떤 모든 사유를 담아내려고 뭐 그런 글을 써봤는데요. 서로 유사성이 있죠. 직선의 유사성은 뭘까요? 남자의 남성성. 그래서 한국 남자들 너무 과격하고 남자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남자들 어때요? 말이 부드럽죠. 부드럽고 인격적이어서 서양 남자들 좋아하는 그런, 서양의 파다 발음이나 그런 서양인들이 그런 남자들 좋아하는 한국 여자들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직선적인 것은 남자의 남성성, 그리고 또한 최단거리죠. 직선은 최단거리고, 직선은 힘을 상징하죠. 힘을 중요시하고, 직선으로
거리를 갈 때 가장 빠르죠. 그리고 또 무기나 이런 것들은 미사일의 생김새가 곡선일까요? 직선이죠. 직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여러분이 뭐 곡선으로 만드는 거 본 적이 없죠? 그쵸? 저는 뭐 잠수함처럼 곡선형의 로켓을 약간 그 유선형의 그 가까운 형태, 약간 직선보다는 약간 이렇게 한국의 베를린 기둥처럼 곡선형으로 약간 곡선이 가미된 공기도 하나의 그 마찰이 생기는 거여가지고 로켓을 꼭 짝대기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살짝 이렇게 굽어 있는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살짝 이렇게 그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 그 헤엄칠 때처럼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건 로켓 전문가들이 이제 더 잘하니까. 공기 중에 마찰도 하나의 그 기류거든요. 기류. 물의 흐름 있잖아요. 그런 마찰들이 있거든요. 그 공기 중의 흐름을 물고기 형태를 띄어서 잠수함을 만들잖아요. 유선형으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로켓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로켓 전문가가 더 잘 알겠죠. 곡선은 그렇게 이제 여성의 어떤 몸매가 곡선이고 또한 여성이 완곡이 뭐예요? 직선적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근데 거리감으로는 곡선으로 가면 거리가 멀어지죠. 곡선은 그러니까 좀 느려요. 곡선 좀 느리고 직선은 아주 빠르고 그런 어떤 직선과 곡선의 통찰을 통해서 남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동양과 서양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과 동양인이 있고 곡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서양인들이 있다. 서양인들의 그 그리스에서부터 로마에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핑크 제국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어느 나라 패권국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로 어떤 퍼져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어떤 형태가 존재하죠. 근데 동양사회는 비교적 흐름이 없고 가둬놓는 스타일이죠. 가둬놓으면 그만큼 그 상하 질서 파악이 아주 쉽고요. 상하 질서 파악이 아주 쉽기 때문에 조직 전체와 나라 전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쉽고, 근데 반면에 흘러가는 문자나 그런 것들은 상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미국의 어떤 기업인 보면 조직의 리더가 배식 타먹고 있고 조직의 리더가 제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막 그런 리더, 기업의 CEO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동양에서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된 분들이 서양에 가면은 그런 어떤 기업인 CEO들을 보면 좀 당황하게 되죠. 한국인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동서양이 좀 다른 문화죠. 한국은 좀 상하 질서가 너무 강해서 조직사회 발전이 져야 된다. 근데 흐르는 물은 썩지도 않고 늘 프레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서양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드벤처러스하고 흘러다니고 우리 그리스에서 핍박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또 창조의 문화의 꽃을 피우고 어드벤처러스하고 모험적이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그런 큐리어시티하고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 그 서양인들이 미국을 다스리고 전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어떤 주장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이제는 그 달 탐사를 하려고 하고 화성을 개척하려고 하고 그런 어드벤처러스하고 모험적이고 큐리어시티하고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이제는 화성을 우주 정복을 시도하고 있죠. 동양사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K-POP 문화 한류 시대인데요. 우리 동양인들이 한번 그런 기존의 상하 질서 문화를 좀 바꾸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이고 모험적이고 집단성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집단성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오래전 스티브 잡스가 구호로 외친 게 Think Different잖아요. 그런 그 어떤 집단에 소속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의 한국 사회와 어떤 주류나 획일화된 사람들하고 다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신천지 이만희 개새끼,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개씨발 새끼는 내 말 하는 것을 듣지도 말고 호응하지도 말고 꺼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 생명이 욕심이 전혀 없고요. 독신자로서 학문 연구에 매진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제가 사람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사업가로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집단에 의해서 인권 유린 학대당하는 것은 충분히 참아내야죠. 참아내고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고문에 가깝다. 신경을 죽여버리는 어떤 심리 살해인데 내가 심리 살해 당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탬이 되는 그런 공적인 아이디어와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두뇌를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신천지 이만희 그 개새끼들 닭대가리 새끼들 그런 정신 병자년들이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국가행정부와 입법행정사법부에 말씀드리고요. 재벌 자제분들이 너무 유치하게 자기네들의 옹호하는 발언 안 한다고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물어뜯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 국민들은 모두들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고 또한 요즘은 한국의 조직 폭력배 문화도 사업 방향으로 물론 유흥이지만 유흥이나 어떤 클럽이나 그런 연예기획사나 그런 방향성을 띠시는 분들이 조직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건강한 조직적인 네트워킹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래전에 조직 폭력배 문화하고 좀 달라진 면이 있고요. 그분들의 이제 아프리카 TV, VJ 활동이나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회적인 어떤 자기 주도성을 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일반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성이 이단 사이비 집단 종교 이 신천지 이만 개새끼들이 온 나라를 개판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한테 뭐 지가 뭐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주인이 될 권리를 스스로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야 된다 뭐 혹은 또 그런 말 하는 인간들 말 듣지 마세요. 결국 그 행운이라는 것도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행운이죠. 행동으로 운을 얻을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습관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 찾고, 저는 그 삼식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그렇게 큰 다른 욕심이 없어요. 재벌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온 국민한테 탐욕을 가져라 그러는데 오히려 탐욕은 버리셔라.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도 뭐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죠? 재벌 자제들 분을 향해서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추구하면 끝이 없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5년 전에 이미 재생명리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렸고요. 그렇다고 밥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밥은 뭐 먹습니다. 몸을 막 고행하면서 학대하면서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수양하고 수련하는 것은 잘못된 수양이다. 내 몸의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것이 그 몸 상태를 그 오리지널한 그 성경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기의 어떤 생명나무를 먹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식물성 음식이죠. 오리지널한 의미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잘 맞는 것이 식물이죠. 식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먹을 식, 물이잖아요. 물체할 때, 물건할 때 물이잖아요. 먹는 물이 식물이에요. 모르셨어요? 동물은 뭘까요? 움직이는 물. 움직이는 물이 동물이고요. 식물은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가 그렇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나 혹은 그 붉은 그 피가 있는 그런 동물들을 먹으면 몸에 그 이상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병이 오거나 그렇다고 하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간혹 뭐 한두 번씩 뭐 섭취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성을 띠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대통령 식물성 단백질인 어떤 콩, 견과류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좋아하고, 근데 가격은 제일 저렴하죠. 오히려 동물성 스테이크나 그런 것들이 비싸진 그런 현 시대인 거죠. 이상으로 24분이 흘러가지고 잠시 끊고 저의 리베르테한 상태에 플루언틀리하게 흘러내는 그런 어떤 말을 반신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끊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